안녕하세요. 루벤입니다. 오늘 심평원 채용 마지막 원서 접수 전날입니다. 중간에 건강보험공단의 공고가 발표가 되다 보니까 별도로 이 심평원 채용을 제가 리뷰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촬영도 하지 못하고 엄청나게 혹사당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심평원 분들에게 조금 힘을 내라고 자소서 가이드와 예시까지 정말 열심히 써가지고 공개를 해드렸어요. 항상 참고를 많이 하시겠지만 제 블로그에 보면 이렇게 연봉, 그리고 초봉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채용 일정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4월 7일 6시까지 다 제출을 하셔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번에 필기시험 본 다음에는 면접시험까지 꽤 그래도 많은 시간이 있습니다. 건보는 아마 상당히 촉박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심평원은 정말 넉넉한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기 합격을 하시게 되면 면접에 가서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은 더 높아진다.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면접은 추후에 제가 한번 또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필기 합격을 해주시길 부탁드려요. 간호사분들이 항상 제일 많으시죠? 70명이니까요. 최대한 7배수 다 뚫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행정직 분들도 힘내주세요. 무엇보다 간호사분들은 그래도 꽤 많은 분들이 합격을 하기 때문에 면접 경쟁률이 3대1이라는 부담이 좀 있기는 하지만 이 부분도 꼭 뚫어내실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심평원은 지난 하반기 기준으로 심사직 분들도 많이 합격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쟁률로만 보면은 크게 엄청난 경쟁은 아니에요. 그래서 심평원 근무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서류 마감 이전에 꼭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소서 항목 때문에 다들 지금 머리를 싸매고 되게 괴로워하셨죠. 실제로 이 심평원은 좀 각성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 지원 동기, 지난 하반기 기준으로 자소서 분량을 2배 이상 늘렸기 때문에 이 심평원은 좀 심각한데요. 지원 동기,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번이랑 똑같고요. 그리고 목표 달성 과정 속에서의 나의 문제 해결 능력, 지난번이랑 똑같고요. 이번에는 이 심평원 자소서가 이 직장 생활을 통해서 달성하고 싶은 궁극적인 가치, 그리고 심평원을 통해서 이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 이거를 적으라고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심평원이 지니고 있는 경쟁력, 그리고 그 부분을 입사 후에 어떻게 발휘할지. 이 2번 항목은 여러분들에게 미리 꼭 말씀을 드리지만, 이 나중에 면접을 볼 때 2번을 기준으로 질문이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자소서 무조건 물어본다 생각하시고 최대한 면접을 감안해서 작성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의사소통을 통해 대인관계에서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법, 이 부분을 적으라고 했고요. 이거는 지난번이랑 거의 똑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제일 여러분들이 극혐이라고 표현하시는 공직자로서 갖춰야 될 직업윤리 세 가지랑 내가 가장 취약하다고 생각하는 직업윤리 한 가지를 보완하는 방법과 계획을 구체적으로 서술해라. 이렇게 적어 있는데요. 그래서 4번 항목은 너무 어려워하실 것 같아서 접수 초반부터 제가 4번을 아예 예시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틀 잡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뭐를 써야 될지가 상당히 힘드셨을 겁니다. 그래서 공직자 직업윤리 세 가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내가 취약하다고 생각하는 직업윤리 하나 보완하기 위한 방법과 계획, 이런 것들이 쭉 있어야 하는데요. 이 예시를 제가 이렇게 쭉 정리를 해놨습니다. 여기 있는 부분을 정지를 해놓고 천천히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심평원 자소서 해도 또다시 루멘 자소서가 연관 검색어로 떠 있는데요. 역시나 심평원 분들이 참고로 할 만한 예시가 너무 없었다. 이런 부분을 최대한 알고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자소서를 열심히 초반에 밤을 새면서 적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서 보면 이 여러분들이 되게 괴로워하실 거라는 생각에 최대한 이 부분을 먼저 보여드리겠다라고 개인적인 이 바람 때문에 자소서 첨삭 신청이 엄청나게 들어오는 바람에 오늘 밤까지 밤을 또 새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에 1번도 이렇게 제가 자소서 예시를 또 이렇게 정리를 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내가 직업을 선택한 기준을 정확하게 적어라 해서 이렇게 도입부로 제가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만의 지금까지 쌓아온 역량이 무엇이 있는지를 정리를 해달라. 두 번째 단락으로 써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이 문장화까지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직장 생활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나의 가치, 그리고 심평원 입사 후에 개인 가치 실현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달라.
라고 이렇게 해서 가이드를 이 자소서에 쭉 정리를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이 마지막 문정화를 할 때 어떤 부분이 영향을 끼쳤고 심평원에 대해서 어떤 점을 나는 인상 깊게 보았으며 내가 가치 실현에 있어서 어떤 접점이 있으며 입사 후에 어떤 방식으로 이러한 가치관을 실현해 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이렇게 문장화를 통해서 쭉 블로그에다가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아마 심평원을 지원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미 제 블로그에 있는 예시를 참고해서 많이 따라하기도 해보고 그리고 많이 위안을 받으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심평원 분들은 간호사 분들이 아마 제일 많으실 텐데 글을 써봤자 얼마나 잘 써보셨겠습니까? 그래서 이 심평원이 이렇게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이유가 정말 너무 안타까운 사례라 좀 생각이 듭니다. 조금이라도 검색을 해보신 분들이 있다면 제 블로그를 보시고 이 자소서 작성을 이제 거의 다 완성을 하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심평원이 하반기 때도 또 이 항목을 바꿀지 모르겠지만 또다시 이 항목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엄청나게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새로 지원하는 분들도 또 많으실 테니까요. 제가 이 마지막 날에 이 영상을 촬영하고 다시 또 심평원 첨삭을 하러 가야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과정에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도 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했던 이런 마음 때문에 이 시작한 이 블로그가 이 모든 공기업 취준생들의 필수 블로그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 건보와 심평원 분들, 간호사 분들 경우에는 딱히 참고를 할 만한 어떤 예시가 있거나 가이드가 있거나 이렇지가 않아요. 물론 이론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라고 하면 얼마든지 충분히 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기는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이론을 보려고 이 유튜브를 보는 분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쓰는 것이 맞다, 아니면 이렇게 쓰는 것이 좀 좋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의 이야기하는 그 과정을 저는 블로그랑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려고 합니다. 저 또한 부족한 점들이 항상 많지만 제가 생각하는 방향은 이 심평원 첨삭이라고 해서 많이 이런 부분을 더 업그레이드를 해도 사실 좋기는 하지만 최대한 여러분들 스스로 최대한 써보시고 최대한 이 부분을 고민해보고 하는 그런 과정을 조금 더 시간을 많이 가져라는 의미에서 제가 가이드를 항상 이렇게 예시랑 같이 이렇게 드리니까요. 최대한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이번 심평원 준비를 하시면서 많은 도움이 있으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려고 뭐 조회수가 이렇게 촬영을 해봅니다. 저 또한 지금 이 시간을 기록하고 싶어서 촬영을 하니까요. 여러분들 제 유튜브에도 많은 댓글 남겨주시고 짧은 인사를 하더라도 많이 남겨주시고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가진 거는 이 글을 잘 쓰는 능력과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최대한 공공기관에 합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 부분이 제 능력 중에 가장 돋보인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를 해 나가면서도 저도 성장하고 여러분들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계속 만들어 나갈 테니까요. 아무리 심평원 이렇게 괴롭힌다 하더라도 굴복하지 마시고 열심히 지금의 이 상황을 즐기시고 꼭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